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금요일장이고요. 2시 46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지금 45분도 안 남겨두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까지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열려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지난 30분 전에 들려드렸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변동이 됐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2446포인트입니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죠. 2450포인트 터치하고 역사적인 고점 다시 높여가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4포인트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2450포인트 오늘 고점 경신을 했다라는 데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38포인트부터 2451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에 한 4포인트 정도 빠진 2447포인트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돌아섰는데 매도 물량이 86억 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1658억 원이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484억 원 차익 실현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올라갑니다. 677.30포인트. 강보합 수준이고요. 일단은 약보합권 하락에서 강보합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데 코스닥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678포인트 오늘 고점이고요. 저점은 674포인트입니다. 일단 지금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코스닥 시장 긍정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이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410억 원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이 168억 원, 외국인이 197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하고 수급 주체가 확연히 정반대의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잘 달리고 있다라고 지수로 볼 때는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0원대에서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120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20원대에서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1120원이 무너지면 하방이 더 열려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요. 자,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죠. 삼성전기, 금융주, LG화학, 한국전력, 엑토제소프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삼성전기 11만원 터치한 뒤에 9만원대까지 다시 밀렸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2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8.9%, 영업이익은 177%나 무려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렇게 잘 달리는 거 뭐 듀얼 카메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호실적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있었겠죠. 향후에도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도 3%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금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줄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금융주들입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두 빨간불이고요. 뭐 KB금융은 3% 후반대, 적어도 삼성화재도 0.3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은 은행주들이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발 훈풍,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들 올라오면서 은행주들 가치주로서의 부각이 톡톡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뭐 신고가 경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33만 8천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장중 고점을 높여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폰 배터리 공급 소식이 나오는데 아이폰 후속 모델의 배터리가 납품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료세율 조정 등이 나올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100대 국정과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결국엔 이익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2.6% 상승하면서 45,000원대 다시금 회복을 하는 모습 보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WG라는 e스포츠 플랫폼이 공개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액토즈 스포트 오늘 잘 달립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인기 검색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시즌, LG 디스플레이, 효성, NHN 엔터테인먼트, HLB 파워까지 5종목입니다. 시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인기 검색 종목에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현재도 2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 저가는 28,5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로 단번에 내려오는 오늘 급락이 나온 모습인데 대규모 계약 해지 소식입니다. 베크만 쿨터와 맺은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된 상황이고요. 한 영업이익의 10% 정도에 차지하는 7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대방 베크만 쿨터 같은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 해지하는데 규칙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로 인해서 주가는 큰 변동성을 갖게 된 겁니다. 다음 LG 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OLED 패널 값이 좀 떨어진다라는 소식들이 외국인의 투매를 일으키기 뭐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금 상승세 반납했는데 전날 급락은 시장의 오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효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은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반면에 효성은 지금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5만 7천원대까지 빠진 모습입니다. 다음 NH엔터 살펴보겠습니다. SBS와 지금 한국판 유튜브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어느새 주가가 8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페이코에 대한 호실적과 또 한국판 유튜브 만든다 SBS가 얘기 나왔는데, 한마디로 동영상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SBS 거대 우리나라 방송 3사 중에 하나인 SBS와 또 엔터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NHN 엔터와의 합작 콜라보인데 시장 공략을 한다는 얘기고요. 한국판 유튜브 가칭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향후의 주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파워입니다. 6조의 ESS 시장, 세계 유일의 기술이 부각됐다라는 이야기로 급등하고 있는데 장중에 1,700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모듈 방식이 아니라 셀 단위 제어 방식으로 세계 유일하다고 하고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2시 53분 3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오늘 전 일정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해볼 거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늦지 않았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그리고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무 팀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처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 동아나트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이버 IC 칩을 생산하는 업체로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많이 말씀드렸고, 주요 매출 제품은 이제 AF, 오토포커스와 관련된 또 업그레이드된 클로즈룹 AF나 OIS 칩을 생산해서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이런 말씀드렸고, 동아나텍 이번 주 공시 나온 내용이 있어 하나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억 원 정도의 자기 주식 취득의 자사주 매입을 좀 하겠다 이런 공시를 좀 내렸고, 지금 그와 관련돼서 지금 지난주 화요일부터 지금 장중 약 2만 주씩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3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주주가치 제고를 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업 가치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주가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내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또 그와 관련돼서 사업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AR과 관련돼서 햅틱 드라이버 IC 칩,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2018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햅틱 드라이버 IC 칩이 역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소개를 하면서 향후에 AF 플러스 이 햅틱 드라이버 IC 칩 결국에는 회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매출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은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업체로, 전방 업체로 보았을 때는 스포츠 의류 업체 쪽으로 뭐 공이나 신발 이런 쪽에 가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자동차 내장재 쪽에 카시트나 도어 트림 향으로 역시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이 많이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약 2,700원 전후에서 조금 소폭 한 달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700원 전후에서 주가 자체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고민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을 좀 놓고 보았을 때는 역시 조금 소폭 하락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되지만, 향후 하반기에는 지금 주력 고객사 K사 쪽, 기아자동차 쪽에 신차가 대거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서 그 기대감들이 역시 하반기에 이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2,700원 전후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발표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나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지문인식 알고리즘, 보통 바이오사인이라 불리는 이 제품이 올해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국내 최대 스마트폰 업체 S사로 이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그 S사 중저가 스마트폰 중에 J 시리즈라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데, 현재는 J5와 J7 이 두 가지 모델이 현재 시장에 출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작년까지 한 3개 정도의 J 시리즈 모델이 있었는데, 결국에 슈프리마가 결국 이쪽 J 시리즈 쪽 한 개 모델 정도의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고, 향후 국내 S사가 이 보안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문인식과 관련된 탑재를 좀 통해 가지고 결국 중저가 제품들까지도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많이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J 시리즈 한 개 모델 뿐만 아니고 나중에 A 시리즈나 뭐 C 시리즈까지 향후 적용되는 모델 라인업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도 잘 보시면 주가가 약 16,400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 7%, 장중 8%까지 급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잘 보시면 오늘 장중 15,000원 이상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데, 이 15,000원 정도 주가를 어느 정도 뚫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15,000원 정도의 주가 레벨이 나중에는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대부분 실적이 좋고 그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기는 어렵고, 향후 PNT 같은 경우 제가 목표 주가를 15,000원 돌파한 이후에 18,000원 정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 향후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18,000원까지 기업의 가치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에코프로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아마 추천드릴 종목들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7월부터 그 신규 공장 5공장에서 신규 NCA 계열의 업그레이드 버전 CSG라고 하는 양극할 물질을 이제 생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 생산되는 물질들은
또 국내 S사 배터리 업체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역시 계속적으로 지금 신규 공장을 지금 증설 중에 있습니다. 공장 증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수요가 공급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전방 업체들의 호황이 결국 에코프로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매스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르시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 매스포착 타이밍이 왔습니까? 네, 오늘 크라운 제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크라운 제가는 제가 그 부문에 있어서 가장 그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그 경쟁 심화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좀 목소리가 있었다가 이것이 조금 이제 부식이 되면서 빈과 부분의 가격 인상 때문에 이제 실적 회복이 좀 기대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혜태 제가와 영업망 공유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작용하는 그런 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혜태 제가랑 별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영업망 공유하는 거랑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경쟁은 좀 치열했습니다만 지금 여름에 이제 빈과류 그쪽에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 쌍끌이 매수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좀 부분입니다. 2012년 이후에 평균포가 19.7배 정도 되는데 음식료 종포가 한 23.59배, 그러니까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로 상방으로 한 10%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분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2만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라운 제거에 관련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전희승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의 5종목 들어볼 텐데요. 차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백산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합성 피혁 전문업체로 이제 운동화를 비롯해서 전자제품 케이스나 또 차량용 상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단 대부분의 매출 비중은 한 80% 이상이 좀 신발 부분에서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운동화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또 최근 몇 년간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운동화 ODM 기업들이 한 거래처와만 이제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와는 달리 좀 글로벌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양사를 모두 고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좀 차별화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좀 수익성이 높은 스웨이드 제품 쪽으로 관련해서 16년부터 베트남 공장의 정설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출이 최근 좀 큰 폭으로 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차량용 내장재 부분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제품 케이스 분야에서도 애플향 공급 모델 추가와 또 2014년 이후에 중단됐던 삼성전자와의 거래 재개로 큰 폭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17년 사상 최대 실적 갱신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의류용 원단 매출도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런 성장세는 이어지리라는 게 좀 시장의 대부분의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어제부터 거래량이 약간씩 증가해주는 모습인데요. 주가 변동성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향후 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9,300원 전후에서 이제 매수 추천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금일 오후로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일단 매수 타이밍은 다음 주 정도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9,0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개인적으로 13,000원 그렇게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 및 LED 제품을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로 광 센서나 트랜지스터, LED 등의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체 칩 설계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력을 완성한 반도체 부품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제품 개발에 주력하면서 가정용 각종 센서라든가 또 스마트카에 사용되는 센서들, 그리고 또 자율주행용 라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전장업체와 최근에 개발 중인 상황이고요. 어쨌든 스마트홈 가전 부분과 또 스마트카 부분에서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총 지금 현재 가격 대비 1,400억대 수준인데 현금 자산만 한 1,0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20% 미만이면 낮은 부채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싼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이 올라가려고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회사, 그리고 또 지금 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중에 또 그동안 어려웠다가 실적이나 외형이 좀 튀어날 때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나 또 전방 산업의 부진 등으로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올해 좀 턴어라운드에 좀 원전이 될 전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흐름 좀 잠시 살펴보자면, 아직 일종 거래량은 상당히 좀 미미한 편이긴 하지만은 주가는 조금씩 우상향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에너지 영접 기간이 좀 끝나고 나면은 큰 폭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 보여지는데, 일단 그 타이밍은 별로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전략은 현 가격대 부근인 2,500원 전후에서 매수,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아쿠아점 부근인 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의 호조로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사인 파워로직스와 함께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번 주 LG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6세대 플렉시블 OLED 투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공지장비나 검사 장비를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쪽 패널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관련 수혜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이번 한 주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 한 주였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완만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는 여전한 것 같고요. 지난주 매수 추천가 7,300원보다는 조금 올라있는 가격이긴 하지만은 일단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쿠아점 돌파하고 사실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고 추후 매수 타이밍은 기회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BMS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관련 세정 장비 업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탑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업종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 패널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 수혜와 또 LG 디스플레이 쪽의 수혜가 동시에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전에 LG 디스플레이 투자 관련 수혜주로 보급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11,500원 전후를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가격은 어제 그리고 오늘 좀 찍어주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홀딩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11,500원에서 12,000원대 매물대가 좀 두터워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 가격대 부분에서는 출구 전략을 좀 세워보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설명을 드릴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일단 이번 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당연하겠지만 탈원전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관련해서 동사는 비상발전기 관련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큰 수혜가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 4차 산업혁명 핵심 중 하나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의 신축 수요가 최근에 늘고 있으면서 향후 관련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도 동시에 또 테마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이번 주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 지난주 조정을 좀 받다가 10,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0,000원 언저리는 전혀 부담이 없어 보이는 가격대인데,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거래량이 실려주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72번님께서 한전 KPS 원전 관련주죠. 48,500원에 20% 비중인데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이재문 팀장님. 네, 일단 한전 KPS가 지금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지난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주가에 지금 바닥은 잡았다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한 44,000원 정도 지난주 금요일 정도가 거의 주가의 최저점이라 좀 볼 수 있고, 지금 올해 2017년 지금 기업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한 2015년 정도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1,700억대 정도까지는 다시금 회복을 좀 하면서 2015년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이던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1분기까지는 크게 좀 뚜렷하지는 않지만 2분기부터는 확연하게 좀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016년부터도 계속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향후 지금 주가가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한 소폭 한 5천 정도 하락해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오히려 주가 지금 수량은 늘려야 될 시기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2720번님께서는 한빛소프트 5,020원의 비중이 30% 조금 높네요.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차장님 어떻게 할까요? 게임업체 좀 현황을 보면 빈익빈 구입 현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예전 올 초에 포켓몬고 관련해서 테마를 한번 탔다가 최근에 많이 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동사에 게임 오디션이 중국 아시안 게임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잠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 좀 전환사채 전환된 이슈가 있었는데 가격대가 4,100원인 걸로 봐서는 4,000원 아래로 추가적으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시간적으로 상당히 매수가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좀 일찍 좀 빠져나오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현 가격대 부분 혹은 4,000원 아래 정도면은 물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타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든가, 아니면은 조금 긴 텀으로 보고 목표가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은 상승 각도는 굉장히 좀 완만할 것 같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해봤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 우리 이재모 팀장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OLED 디스플레이 쪽 장비 업체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LED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다음 주 이슈가 좀 한 가지 있습니다. 7월 25일 날 국내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앞서서 아마 이사회에서 지금 경기도 파주 지역 P10 라인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LCD를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 6세대 OLED 또는 대형 10.5세대 OLED 투자할 것이냐, 이것이 아무래도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그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밸류체인단에 있는 장비 소재 업체들의 좀 관심이 다음 주에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이제 연동해서 비아트론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OLED 쪽 그리고 LCD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주력 공급 장비가 이제 배치 타입, 인라인 타입의 열 처리 장비와 PI 컬링 장비, 플렉서블 OLED 쪽에서는 이 PI 컬링, PI를 붙이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 두 가지를 공급하는 업체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비아트론 오늘 공시 나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BOE로부터 약 465억 원 정도의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액 대비 상당히 큰 폭의 지금 공급 계약 공시를 맺은 상황이고, 비아트론의 장점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내 S사, 그다음에 L사, 이 양사의 디스플레이 업체에 장비 공급을 하지만 중국에 그다음 대만까지 포함해서 6개사 8개 정도의 많은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고 그만큼 장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과 뭐 일본, 대만 이런 여러 업체들로부터 패널 업체들로부터 장비 공급에 대한 요청, 수주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자체가 흘렀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뭐 중국 업체들로부터의 수주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공시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그 비아트론이라는 기업 자체의 장비에 대한 어떤 독점적 지위나 그 다음에 매력도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일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가장 지금 장비 업체들 중에서 주가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올해 실적 순이 한 430억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2,400억 정도 범주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PER 한 6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장비 업체들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15배를 넘어가는 업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OLED 장비 업체들이 핫한데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 자체가 저평가받고 있고 그 다음에 선희시스템 같은 경우 자회사 선희시스템이 올해 9월에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장비 업체 중에 한 군데 지금 상장한 기업이 있는데 동전 계열로 보았을 때 이 기업들의 지금 공모 주가가 지금 상단에 지금 배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요 예측에 있어서 인기가 많고 상장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회사 선희시스템 상장한 이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정도도 어느 정도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장중 한 8% 이상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다음 주 LED 디스플레이 투자 LCD냐 OLED에 따라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실적은 좋은데 불구하고 역시 평가 잘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LCD에 대한 장비 매출이 많아서 성장성에 약간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 그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장비가 LCD에서 OLED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OLED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드라이 에칭 장비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정 과정상의 인베니아 장비 역시 대규모로 많이 공급되고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제가 매수가 9,500원 제시해드린 이후에 현재 오늘 장중 18,000원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실적 밸류에이션 대비에 15배, PER 15배 기준 넘어가고 있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2018년 정도, 2018년이면은 단기 순익 기준으로 약 한 5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LG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고 그 직접적 수혜를 받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적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로체 시스템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일주일 정도 약 주가 자체가 약 10%에서 1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로체 시스템즈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를 많이 공급하는 업체인데 삼성전자 쪽 반도체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이송 장비를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 시장 전방 업체로 봤을 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두 지금 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로체 시스템즈가 그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LCD 장비 매출이 많았는데 올해부터 OLED 장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지금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현재 순항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까지 비아트론부터 5종목 쭉 나눠봤습니다. OLED 위주로 들어봤고요. 이번엔 이영환 차장의 5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다음 살펴볼 종목은 베셀인데요. 일단 기존의 중국향 디스플레이 장비와 9월부터 시험 비행 및 양산에 들어간 동사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경항공기사 그런 이슈로 인해 좀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인데요. 최근 내년 초부터 동사의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경항공기 양산에 들어간다 그런 이슈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완전 좀 달리는 말에 올라탄 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개인적으로는 목표가를 12,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자리다. 현가격대 부분에서 하락 심하다. 프라임에서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세아베스텔입니다. 일단 국내 특수광 부분 1위 업체인데요. 최근 중국 철강업체들의 생산 감축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철강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도 최근 실적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수출 쪽에서도 뭔가 이제 활로를 찾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히 주가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또한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른 각도로 오르다가 최근 한 주 정도 좀 주가가 조금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보유저 같은 경우는 당분간도 홀딩해 보셔도 충분히 2차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위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반 매수 타이밍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3만원 언저리까지 밀려준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은 가격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금호 HT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았었는데요. 충분히 시간 조정을 감내할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차량용 백열전구 관련해서는 98%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추격적인 측면에서 지난 4월달에 대량 거래 이후 그 가격대인 8,000원에서 8,500원 사이 그 가격까지는 다시 한번 어렵지 않게 재차 상승할 수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보유저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되는 종목이니 좀 더 긴 텀으로 지켜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진입 예정자 같은 경우는 좀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다가 거래량이 붙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화성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일단 동사는 아디다스의 2위권의 어디 업체로 최근 신흥시장에서 아디다스의 브랜드 가치가 큰 폭으로 좀 상승해가면서 최근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IT나 금융 이런 쪽으로 편중된 시장의 매수세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면은 충분히 좀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한 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매출이나 이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의 큰 폭의 증가를 하였지만은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16,500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보유자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관심권에 계속 두고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나올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일단 이 종목 또한 기업의 고유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싼 가격대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한국제지, 한국패키지, 계양전기, 해성DS로 이어지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그리고 내년 완공 예정인 신축 호텔의 임대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크게 주목이나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긴 텀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 매수 타이밍은 좀 거래량이 붙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9번님께서 코데지 컴바인 4,300원에 비중 10%. 코데지 컴바인이 한 작년이었나요? 굉장히 품절주로 해가지고 급등해서 얘기들 많았던 주식인데.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3위 정도 올라갈 정도 굉장히 그때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코데지 컴바인 여성용 의류를 소국 같은 걸 만드는 업체로 유명했던 기업인데,
지금 그 의류 업체들이 2분기 이때가 가장 이제 비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실적이 가장 사실은 좀 좋지 않을 정도 계절적 어떤 성수기나 비수기 이걸 좀 많이 조금 따지는 어떤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 2분기 자체 이 주가 자체가 인기가 있을 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코다지 컴베 이제 펀더멘털 자체가 1분기까지는 약간의 어떤 흑자의 모습, 그다음 2016년도 약간 흑자의 모습을 보이긴 하나 지금 주가 어떤 시가총액 가치 대비 그렇게까지 조금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소폭 지금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넘어서 좀 많이 하락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을 좀 가지시기보다는 2분기 실적 시즌이고 하반기에 대한 좋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전망이 조금 더 밝은 업종이나 산업 쪽에 있는 종목들을 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88번님의 문자입니다. 대한항공 32,900원의 비중이 높네요. 40%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잘 사신 것 같아요, 차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계절적 이슈나 뭐 이런 운송 지수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당히 지금 실적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또 뭐 대주주의 최근에 뭐 횡령 혐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좀 상당히 좀 상승 탄력은 좀 당분간 둔화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2,900원의 매수대 가격 같으면은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해도 되는 위치가 아닌가. 지금 차익 실현 해놔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그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종목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27분이 됐네요. 이영환 차장님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감 시황 한번 체크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448.83포인트에 오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29%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고요. 2451포인트까지 오늘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450포인트 부근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2159억 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237억 원 정도 소폭이지만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순매수하고 투시는 112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1842억 원 파네요.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빠지고요. 한국전력은 오늘 2.6%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 KB금융 올라가는데 보시다시피 KB금융의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4%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 이어가지만 소폭 상승에 그칩니다. 676.68포인트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위아래 폭은 그렇게 깊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449억 원 사고요. 기관이 220억 원 팝니다. 외국인 186억 원 순매도하고요. 금융투자가 65억 원 사는 정도로 지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주체 가운데서는 금융투자만 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하락으로 반전을 했네요. 셀트리온, 메디톡스, CJNN, 코미팜, 로엠 모두 하락하고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전 종목이 지금 상승하다가 하락 쪽으로 빠지면서 지수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인데 휴젤, SK머티리얼즈 하락합니다. 휴젤이 시총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낙폭이 좀 더 커지면서 18만원 5천원대까지 지금 밀렸고요. 바이로메드는 소폭 상승합니다. 그리고 신라젠 다시금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GS홈쇼핑이 1,500원 상승하면서 0.66% 상승인데, 일단은 휴젤도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반전했고요. 코스닥이 지수가 가다가 장 마지막 중에서 꺾이는데, 이 꺾이는 이유가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거나 낙폭을 키워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시황에 대한 그리고 이번 주 뭐 잘 지나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전반적으로 큰 무난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장중이 2,449, 거의 2,450포인트까지 좀 다다른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한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사상 최고가 경신 이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시장 계속 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역시 지금 2분기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번 주에 은행주들이, 그다음 은행주, 화학주, 그다음 철강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그 업체들 중에서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보면은 금융주나 그 다음에 통신주, 그러니까 수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환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650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지를 받은 이후에 지금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개별 종목 단으로 보았을 때 역시 이제 코스피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빠른 기업들은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역시 미리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번 주 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코스피가 고점 마감이 됐네요. 2,450포인트 탈환을 했습니다. 장 마감 지수로 2,450포인트는 뭐 최초겠죠. 2,450.06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676.62포인트 0.02% 강보합권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개인이 순매수 좀 많이 했고요. 원달러 환율 1,120원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일단 1,118원 20전에 7원 30전 내려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주성엔지니어링 무려 83.7%의 수익입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 지문성대리 마찬가지로 주성엔지니어링 조금 늦게 매수를 했는데 수익률은 69.8%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의 덴티움 종목 34.8% 수익이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훈아나텍 20.7%의 상승 가져갑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연구원 SK텔레콤 6.6% 상승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김에 AS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동훈아나텍 두 종목이 지금 잘 가고 있고요. 주성엔지니어링은 뭐 잘 가는 걸 시장에서 알고 있었는데, 동훈아나텍이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럼 동훈아텍에 대해 간단히 AS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좀 상승이 좀 강한 면이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 한 달 정도 지금 주가 상승이 사실은 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전방업체 스마트폰 업체들이, 셋터 업체들이 듀얼 카메라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훈아나텍이 기존의 이 AF라는 제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방 시장이 지금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AF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한 3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훈아나텍이 현재 시장 점유율 글로벌적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고, 향후에 3분기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신제품 햅틱 같은 게 공급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하는 제품 매출이 다각화되면 전체 회사는 외형이 커지고 실적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역시 그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시장 자체가 핫합니다. 다음 주 7월 25일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투자하던 또는 중소형이든 대형이든 OLED 투자를 하던 간에 그 직접적으로 무조건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무조건 수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 공급하는 장비, 봉지 증착 장비 이런 것들은
향후 LG스프레이가 투자를 확대하면 역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역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AS 받아봤고요. 다음 주 일정을 봐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일정들 쭉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대응 방향성을 잡아야 될 텐데 이번 주처럼 잘 올라주고 코스닥이 훨훨 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같이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는 어떨까요? 네, 다음 주 좀 전략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주들의 관심을 가져라라고 한 3주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번 주도 같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까지는 제가 아마 이제 코스피 쪽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의 실적주들을 관심 가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7월 말부터 빠르면은 중소업체들,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체들, IT 관련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업체들이나 스마트폰 부품주와 같이 전방 업체와 밸류체인 단에 있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역시 관심을 가질 시즌이 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많은 기업들, 대형주 중심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다음 주부터는 중소형 종목들에서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발표 이전에 조금 싼 기업들, 아직도 실적이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아직도 시장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동안 더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향후 이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에도 굉장히 더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끌고 가도 괜찮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을 기업들 발표된 이후 향후 전망까지 체크를 좀 하시면서 가져가신다 했을 때는 올 연말까지도 역시 좋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 주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한 주간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동훈아나텍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훈아나텍은 이제 앞서 사업에 대한 내용 많이 말씀을 드렸고 좀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인 부분에 좀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동훈아나텍 일봉 차트를 보시면 그 올해 2017년 초에 12,75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750원 고점을 맞은 이후에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밀려서 공모가 10,000원까지 내려왔던 종목이었고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몸통 자체가 전 고점 연초 12,750원을 뚫고 오늘 13,000원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연초에는 어느 정도 그 카메라 모듈 쪽 부품사 업체들이 같이 올랐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랫단에는 부품사 업체들은 좀 주가 자체가 밀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모듈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주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불구하고 그 이하에 있는 부품 회사들은 주가가 오히려 조금 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다시금 주가 자체가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장 분위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몸통 기준으로 전 고점 12,750을 넘었다는 것은 2분기도 굉장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동훈아나텍이 통상적으로 2분기 실적 공시 45일 이전에 한 8월 한 11일 전후로 실적 발표 좀 한 어떤 과거 전례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8월 한 둘째 주 정도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동훈아나텍의 종목을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번 주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의 하방을 좀 만들어놨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릴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해졌기 때문에 동훈아나텍을 다음 주에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만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네, 갈까요?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슈프리마의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 제가 매수가 2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사실은 소폭 27,000원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3,500원 정도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역시 반등 흐름이 지금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약간 반등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다음 다음 주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2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인식 알고리즘이 지금 2분기에 실적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매출액은 작지만 그 로열티 수출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매출액이 영업이익 잡힐 정도로 고마진 사업이고 현재 지금 공급된 모델들이 지금 J5나 J7, J 시리즈 중에 한 개일 것 같은데 이미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 공급됐다라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2분기에 매출이 확실하게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3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오히려 밀릴 이유는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슈프리마도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슈프리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금요일 오후고요. 편안하고 즐겁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